해주라 해주는데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걸 당연히 국가에서 보건공단에서 이제 일본처럼 해주기를 바라는 거고 그 전에는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겠다 민간에서. 그런데 그거 자체가 이제 우리가 박스 들고 일본처럼 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노하우는 없으니까 여유가 있는 곳에 이런 공간이 있는 곳에 시설을 만들고 여기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와서 치료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이제 치료보다도 관리도 중요하니까 위생사역에서 팀을 만들어서 11명 정도 5팀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전체적으로 11명이 5팀. 예, 2명이 한 팀이 5팀 슈퍼바이저. 네, 그다음 슈퍼바이저면서 11명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국가나 보호자 시설에서 해야 될 일을 먼저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거에 효과가 좋다라는 걸 일본에 많이 나와있죠.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인지시켜서 결국은 제대로 된 제도와 예산을 만들어서 그 진료와 관리가 되게끔 하려는 거죠.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7월 10일 날 서울요양원에 첫 1호점을 만들었고 공모공단. 예. 그 다음에 2호가 여기 동대문이 이제 9월 20일 날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다음 주 11월 20일 날 청암 요양원이라고 계양치매가족협회장이 운영하는 그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획은 건보공단에서 하는 것이 먼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시립, 그러니까 국가 국립기관, 그다음에 마지막은 민간기관. 그래서 거기가 이제 사무점이 이제 다음 주 11월 20일 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순서로 돼 있고요. 우선 3개 기관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또 얼마 전에 그 동대문 공공단 쪽 이게 관계자분께서 부탁을 해서 그 유자원이라고 동대문 쪽에 있는 그 삼육대학에서 하고 있는 요양원에 계신 그 원장님께서 요양원 시설장님이 이쪽 너무 관심이 높았는데 우리도 못하고 있는데 그 서울요양원이나 그런 여기 동대문 하는 걸 보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우리도 좀 제발 그런 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마도 내년 1월쯤에는 그 4호점으로 유자원에서 아마 진행이 될 확률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진행하시고 저희가 이렇게 치료를 하거나 관리를 하는 게 그냥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장비부터 그 재료, 기구, 그다음에 또 인력 이렇게 오는 것들이 지금 사실은 저희 스마일 재단, 그다음에 또 위생사협회대로 인력에 대한 지원 그걸 다 하고 있거든요. 재정적 지원이나. 근데 이런 게 이제 점점 늘어남으로써 우리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런 재정적이나 인력적 지원을 과연 언제까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몇 개 기간 하겠지만 다 아시다시피 그 전국에 있는 시설이 거의 2만 개 시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을 민간의 그런 자원봉사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제대로 된 제도와 예산 속에서 시설에 계신 분 지금 장기요양 인원이 100만이 넘었고 이런 시설에 계신 입원해 계신 분이 20만 명. 그다음에 그 출퇴근, 그러니까 데이케어라고 보통 하는 분들이 20만 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재정적, 인력적 좀 지원을 하는 게 좀 계속적으로 하기 힘들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명수는 적은데 일부만 하니까 이게 빨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 정도 이상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예산이 제로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려면 결국은 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요청하는 게 이제 다음 11월 27일 날 첫 국회 공청회를 이제 그런 분야를 갖고 국회에서 이제 김혜지 의원실과 남인순 의원실 그다음에 이혜지 의원님하고 남인순 의원 공동으로 하고 저희 치과의사 협회랑 그다음에 대한노인회랑 아직은 확정은 안 됐는데 같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 공청회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거기서 저희가 주장을 하려는 게 이게 일본에서는 몇십 년 전부터 했고 이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산 제로고 지금으로서는 민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게 빨리 이제는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돼요. 그게 결국 국가가 일본에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69명의 시설에서
구강 관리를 일주일에 한 번만 지금 하는 프로그램 일주일에 한 번만 돌렸더니 일본에서 그 요양원에서 제일 많이 입원을 하는 게 폐렴인데 폐렴이 4분의 1로 줄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69명의 시설에서 1년에 의료비 절감액이 4억 2천만 원. 그러니까 자기네 구강관리 그래서 NHK에 나왔어요. NHK에 나온 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구강관리 10분을 해줬더니 1년에 폐렴이 안 걸리고 예산이 줄은 게 의료비 절감이 4억 2천 원, 4억 2천만 원. 한 곳에 한 요양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양원이 뭐 2만 개고 일본 요양원 6만 개인데 그러면 곱하기 해보니까 그 구강관리 한 번만 해주는 게 몇 조 엔이더라. 그러니까 몇십조 원이 일본에 세이브가 되니까 걔네는 그 구강관리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하고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몇 조씩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생겼냐면 일본에서 2주에 한 번씩 구강관리를 해주거든요. 보험으로 20분 이상만 스캔이나 이런 거 해주면 보험으로 다 비용을 대주는데 그 비용이 한 번 할 때마다 22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요. 그런데 그게 부족했는지 일본에 올해 1월 17일 날 장기요양보험이 3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냐면 2주에 한 번 와는 구강관리 빼고도 혹시라도 2주 내에 구강 상태가 안 좋은 게 보이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시는 치과 선생님한테 전화만 하면 5,000원씩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구강관리를 해주는 이유는 돈을 절약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강관리를 한 번만 해줬더니 69명 시설에서 4억 정도가 세이브 되니까 의료비로. 그래 입원 한 번 하면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본에서는 돈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구강관리를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됐으니 그런 걸 이제 하자 해서 그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과가 돈 벌려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거 지금 하려는 의사도 없고 위생사도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지만 이게 꼭 필요한 이유는 어르신들 행복 그다음에 국가는 의료비 절감. 그러니까 저희가 치과 쪽은 될 수 있으면 늘려보겠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많이 늘려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게 할 테니 정부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요번 40년이나 일본에 뒤쳐져 있고 놓치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폐렴으로 고생하고 이런 거 있는데 이걸 아주 조그만 돈을 들여서 구강관리를 이렇게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만 해줘도 너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공단이나 좀 복지부에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치과의사 선생님들, 위생사 선생님들이 아직은 이게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치매나 장기요양분들 어떻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겁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는 초령사회 내년도에 뭐 1,000만이 넘고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 또 각자 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정부한테도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좀 와서 직접 한 번씩 오셔서 진료나 이런 거 해보시면 훨씬 이게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꼭 필요하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조금 관심을 가져주실 사람이